네, 감사합니다. 분야별 메가특구 추진 방안 말씀해 주신 장관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자유 토의가 있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피켓을 높이 들어주시면 저희 사각지대가 제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안 하신 분들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창대 성장분과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성장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 전창대입니다. 저의 좀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그 강원도 춘천에서 학생 창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9년차 하고 있는 기업 경영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오늘 메가특구 방안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자로서도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고된 정책 패키지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 국민성장펀드 뭐 이런 펀드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역에 쏟아져 올 텐데, 근데 여기에 이제 법인세, 청년소득세 이런 감면 혜택들은 뭐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한 가지 좀 더해서 이 펀드를 운용하는 GP들 있지 않습니까? 그 GP들의 이제 성과 지표를 좀 다르게 가져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 안건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실제 지역에서 투자를 한번 받아보면요, 그 몇 년 이후에 이제 후속 투자를 받을 때쯤이 되면 투자자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이제 서울 갈 때 되지 않았냐, 이제 수도권 갈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후속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대부분에 있는 대표님들이 이 지역의 공장, 떨렁 공장 하나를 좀 냅두고 핵심 인력들은 다 데리고 서울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역의 투자 펀드가 유지가 되고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진정한 지역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장관님들도 계시지만 이번 메가특구에 아까 산업통상부 그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산업 그 정책 패키지에 보면은 이제 펀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지원을 했을 때 지역에서 서울로 빼가는 구조가 이어지지 않을지 그거에 대한 한번 그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지역에 오래 남아 있다고 그 가점을 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가 지역을 정주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메리트를 느끼고 투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정주가 아니라 전 임팩트라고 보는데, 여기서 말한 임팩트라고 하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오랫동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기업, 특히 청년이 남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현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심지어 그 직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GP에게 재무적 엑시트 그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 낮춰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투자 환경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마케팅 용어라고 봅니다. 이 투자하려고 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임팩트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사실은 정말 임팩트를 내는 기업에게 투자를 한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펀드 안에 지역 임팩트 전용 계정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 지역 로컬 펀드 같은 경우는 이 비수도권 기업이라는 지리적 조건에만 충족하면 이 펀드를 주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기후테크도 그렇지만 소셜 임팩트의 경우에는 UN SDGs의 어떤 정책을 맞는 그런 그 사업 아이템이면 지원을 해주는 거지만, 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산업을 진흥시키고 청년들을 채용하는 그런 기업들, 지역에 임팩트를 내는 기업들에게 펀드를 좀 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투자자에게 지역에 투자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업에게 투자를 많이 하면 결국엔 후속 투자의 펀드를 결성하는데 우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거는 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원회에 활동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저만의 기준을 좀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정책의 성과를 양으로 말고 전 질로 좀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뭐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R&D 뭐 이런 것들 전체 다 아시겠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정부 정책, 지원 정책마다 모두 요구하는 게 일자리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에 다 목을 매납니다. 근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중요한 게 취업률입니까? 이직률을 얼마나 낮추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 기업의 대표님들 매번 만나면 지역은 사람을 뽑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서울에 있는 기업 대표님은 뽑아놨더니 도망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은 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무리 하더라도 사람 하나하나가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기업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그 정책이나 혹은 기업의 어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이제 20명이 있는 기업의 예시입니다.
10명을 채용하는데 몇 개월 뒤에 가보면 20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을 뽑은 기업이 10명은 내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 끝으로 저는 이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제가 지역에서 9년, 10년을 있으니까 제가 느끼는 게요. 그 일자리의 양이 적냐? 양은 많습니다. 근데 일자리 질이 적다는 건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건 중소기업 대표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 대표님들이 그 정책을 본인의 회사에, 기업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하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규제 중에서 우리 여기 고용노동부도 계시지만 부처에서 가족 친화 기업 인증, 뭐 청년 친화 강소기업, 그리고 일자리 그 세 개 부처가 같이 만든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이런 인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이걸 왜 활용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이 조달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더 이상 우리 직원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거나 근무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국가가 나에게 일할 기회도 주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그 신호를 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그 기업인들이 법인체 만들어 놓고 개인 사업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해야겠구나. 그러면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그럼 청년들이 한 번쯤 지역에 남아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특구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 정책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섬세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안 그래도 금융위원장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입니다. 거기 계신가. 우리가 이제 지방 그 우선 정책, 네. 뭐 또는 지방 우대 정책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주로는 이제 재정, 규제 이런 데서 어떤 뭐 특례나 예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금융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예를 들면 펀드를 40%를 지방에 의무 배정하겠다 뭐 그 정도 같아요. 그런데 금융 분야에서 지방에 대한 일종의 우선 또는 우대 정책을 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전창대 위원이신가요? 전창대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펀드 내에 세부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군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더해서 예를 들면 금융, 우리는 1차적 금융을 주로 고민을 하니까 우리는 좀 수준이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출, 뭐 이런 데서도 지방 우대, 펀드에서의 우대 방안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분야가 사실 여지가 좀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재정은 사실 매우 제한적이고, 규제 분야도 사실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규제 분야? 근데 금융 분야는 개발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기 첫 국무회의 때 아마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그 취지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우대 금융이라는 컨셉으로 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인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이 51대 49, GRDP 같은 경우는 53대 47. 근데 금융 대출은 한 37인가 그러고 그렇죠, 예. 벤처 펀드는 20몇 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만 비수도권이 뭐가 없다 그래도 금융이 상대적으로 덜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우대 금융에서 목표질에서 그 정책금융계 같은 경우는 지방에 가는 할당량이 없었는데 40%, 45%까지 늘리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도 최소한 40%는 분명히 지방한테 내려가야 된다는 거고 간접펀드 내에도 지방 우대 펀드, 지방 전용 펀드도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차 메가 프로젝트 한 것 중에도 지방에 지금 신한우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방에 그 발전이 돼서 그 옆에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해상풍력 기자재라든지 그런 산업이 발생하고 거기 주민들은 또 주민 참여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역 자체에 없던 일자리가 새로운 없던 산업이 새롭게 가는 걸로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대출 이자라도 좀 싸게 해주든지.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에 원래 있던 기업들, 그다음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 아주 작은 거지만 돌아와요 부산행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올 때, 그럴 때는 우대금융을 해준다든지 더 해준다든지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전체 규모가 300억? 1,000억입니다. 1,000억. 있어요? 예, 1,000억하고 다른 지역들도 다 그렇게 좀 하고요. 너무 네. 이제
액수가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때 얼핏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지방 우대 또는 우선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리고 아까 저 산업부 장관님 뭐 로봇 분야 로봇 특구에 짤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시던데 실제로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정부 입장은 그런 거죠. 정부 공무는 원래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하게. 왜냐하면 뭐 100개가 잘 되다가도 하나가 사고가 나면 막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부 봉쇄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뭐 아니면 정책을 실패하거나 이러면 잘했을 경우에 칭찬보다는 못했을 경우에 비난이 훨씬 크거든요. 이 정부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르제도 전 정말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개별 기업들 입장이나 개별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을 때 사실 그게 다 억압인데 자유롭게 막 하고 싶은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혹시 거기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개 중에서 하나의 사고 가능성이 있으면 99개를 포함하면 100개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산업 현장에 계셨다 오셔가지고 아마 그 생각이 좀 많이 강하실 거예요. 우리 남궁범 위원장님은 이제 그런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산업 현장에서 모셨거든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짜르 제도를 저는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꼭 뭔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악용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막 규제를 촘촘하게 하다 보면 결국 없어지다시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적 통제를 잘해야 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 그죠?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김정관 장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네. 겉으로 보기엔 선량한데 속은 막 시커매가지고 대형 사고를 쳐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잖아요. 말로는 막 온 세상을 위해서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뭘 할 것 같은데 막상 막혀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경우를 우리가 사실은 봅니다. 이 공직이 그래서 중요하죠. 공무원 손에 나라 운명이 달리는데 짜르를 한번 해보시는 것 적극 권장하는데 김정관 장관 같지 않은 사람이 악용할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장치도 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투명하게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 눈으로 공정하게 제3자적 입장에서 보게 하는 거, 감시하게 하는 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네. 차에 악셀레이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브레이크를 많이 잡으면 문제가 되긴 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푯말 들어주시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생 한번